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8월 2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자신의 이제 밝히는다고 이렇게 공개를 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이 기사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이트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들 몇 가지 알려드릴 거고요. 이 내용 자체는 실제로 좀, 전반적으로 이게 진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이제 판별이 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긴 하지만, 크게 이슈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만큼 이게 이제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보다 이제 거짓이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국적은 파키스탄이라고 밝혔고요. 본명은 빌랄 칼리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을 98만 비트코인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최고론 98만 비트코인이 모두 분실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자산 12조 원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가 지금 현재 가치로 그 정도가 측정이 되는데 그 자체를 다 분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무하죠.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것도 비트코인을 이동하면서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비트코인을 잊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어이가 없죠.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몇 가지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파키스탄의 국적을 두고 영국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출신 대학이 파키스탄 알케어 대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소유의 도메인 더 bcci.net을 등록하는데 본인의 본명을 사용했고 이후 법적 이름과 성을 제임스 칸으로 변경했다라고 뭐 굉장히 뭐 상세하게 뭔가가 나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이 설명되는 내용들이 뭐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감흥을 주거나 그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진 않아요. 뭐 자신이 숫자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암호화된 것들 이야기하고 있고, 다양한 뭐 코드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무언가가 임팩트가 딱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이제 취지와 목적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부분들이나 그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그냥 너무 넋두리 같은 이야기들, 주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하는 이야기부터가 너무 좀 가십거리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이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창시했던 그 가치와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제로는 나오지 않았다. 나오는 게 너무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이분이 자신이 진짜라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증거물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뭐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시간을 내서 그거를 증명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임팩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임팩트 있는 그런 인물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반전이 있어서 갑자기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해도 그 다음에야 이제 뭐 다른 이슈가 터지겠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신경을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 받고 있어요.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인 찰리 리도 그 자신만의 키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정확히 증명하지 않고 있다라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11,000달러선 저항을 앞두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뭔가 심각하게 죽느냐 사느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뭔가 뭐 이 저항선을 넘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저항선은 단기적인 저항선이고요. 11,000달러선 저항선이 그 지금 이제 거기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부분들 지금 현재 가격 보면 1,762달러선 정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에 이제 도착했는데 11,000달러선을 이제 돌파하진 못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수하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뉴스 B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난 몇 주 동안 12,000달러에서 수많은 거부에 직면했지만 주당 최저 가격이 9,500달러 선에서 급등으로 황소가 현재 가격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직면하게 될 다음 주요 장애물은 11,000달러이며 이 가격 수준을 넘어서면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저항을 받았던 12,000달러 수준으로 크게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항선은 11,000달러 선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 저항선이 뚫리면 12,000달러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던 또 다른 분석가가 있는데, 애널리스트인 조니 모아스라는 분이 트위터에 또 이런 걸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이 향후 6에서 12개월 내에 28,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미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기업 절반보다 높으며 골드만삭스, IBM, 맥도날드, 나이키, 보잉 등보다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골드만삭스나 이런 기업들보다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향후 최소 다우존스 시총 3위권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생각보다 다른 기업들 시가총액보다 더 높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과거로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부분이죠. 기업의 가치보다도 더 높은 이 실물도 없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더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가인 이제 티모시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쪽에 있는 펀드 매니저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사모펀드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투자 신탁의 프리미엄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연계한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GBTC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거겠죠. 근데 그레이스케일에서 나오는 이 GBTC 프리미엄이 감소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과대평가되고 있으며 8,000에서 10,00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터슨 모델의 예측은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보다 GBTC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비트코인의 스팟 현물 가격이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GBTC의 이 인덱스 요 프리미엄 가격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국엔 그 프리미엄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차트로 간단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GBTC라는 이 프리미엄 퍼 쉐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하고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격 변동폭이 생각보다 커요. 지금 이쪽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상당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이 가격을 이제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게 따라가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GBTC라는 것들, 이 프리미엄이 붙는 것들을 보면 더 급격하게 지금 등락이 있거든요. 이 가격의 흐름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이 가치를 비트코인의 가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에 따라서 지금 GBTC가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흐름이 폭이 너무 이렇게 등락이 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에 수렴하는 과정들을 지금 겪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받았고, 좀 빨리 움직이는 듯한 것 같아요, GBTC는.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건지는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흐름 지금 이제 티모시 플리퍼 어제 분석을 한 내용이죠. 가격이 결국에는 이 삼각수렴하는 형태로 블리시 페넌트 형태라고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제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이제 상승하는 패턴이 좀 더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하는 분석가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고, 마티 그리스펀도 이제 과거에 지금 이 차트와 연결시켜서 정말 길게 연결시켰죠. 밑에 이 지점까지도 연결시켜서 이 바닥 지점을 찍고 있는데, 이 지점을 찍고 지금 이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리시 패턴이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죠.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어제까지만 해도 불확실했는데 위쪽으로 상승을 이제 턴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이 나왔고, 긴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패턴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조시 웨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저항선을 이 가격대 1600달러 선에서 1700달러 선, 요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저항선을 봤는데요. 이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이 시그널은 이제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위에 상승하려면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저항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로우 하이, 이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하더라도 이 지점에 다시 한번 부딪힐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00달러 선을 중요한 저항선으로 지금 보고 있고, 11,100달러 선, 요 위쪽에 11,100에서 200달러 선, 이 지점도 이제 저항선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저항선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래에서 상승하는 부분들 힘이 그래도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조시 웨이거와 마틴 그리스펀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몇 번에 이제 말씀드리는 그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보면 지수, 비트코인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이걸 이제 참고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과거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일까지 내려갔었죠. Extreme Fear,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공포의 구간이었을 때,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정말 계속 빠질 것 같았잖아요, 비트코인이. 하지만 그 공포에 있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11에서 지금 39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을 하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극도의 공포에서 이제 공포로 바뀌게 되죠. 39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이 된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탐욕을 하고 다시 또 극단적 탐욕까지 갈 겁니다. 분명히 이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 가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쪽 탐욕 수준이 너무 높아지면 위험한 수준이고, 여기에 가면 오히려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라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바이낸스 스테이블코인 비너스 발행 페이스북 리브라 라이벌 되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에서 지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이름은 비너스이고요. 이 비너스는 세계 이제 법정화폐로 페그된 이제 스테이블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 비너스를 이제 내세우는 거고, 이 바이낸스에서는 이미 자체 코인이 있잖아요. BNB. 근데 그 코인 말고 그거는 이제 계속 가치가 변동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요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바이낸스 참 다양하게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확장을 계속 해나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무시무시한 생각도 듭니다. 지금 바이낸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체인 생태계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과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미국에 따로 바이낸스의 거래소를 또 이제 설립을 해서 그걸 런칭을 이제 한 2개월 후면은 런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과 또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또 어떤 사업을 벌일지가 좀 궁금하고요. 바이낸스는 지금 이렇게 되면 리브라보다 오히려 빨리 또 선도를 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 허이라는 이분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스테이블 코인이 각국 법정 화폐를 대체할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업계 기준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심이 큰지를 알 수 있겠죠. 바이낸스의 야심이 결국에는 각국의 법정 화폐를 대체할 것을 지금 비전으로 그리고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이미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리브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내세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라쿠텐 월렛이 공식 오픈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까지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라쿠텐 월렛은 이제 그 미나노 비트코인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라쿠텐은 일본의 아마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이제 그 업체인데요. 이 업체에서 라쿠텐이 실제로 해당 거래소를 하는 거고, 이 월렛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라쿠텐이기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쪽에서 이 월렛을 사용할 수 있다.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실제 사용하는 것들,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 내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카카오가 암호화폐 월렛을 지금 이제 곧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편을 내놓았죠. 그리고 삼성에서도 삼성 스마트폰 안에 그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개인 소비자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개인 유저들이 충분히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환경이 지금 깔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앞으로 암호화폐가 얼마나 활성화될지가 이제 그 눈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전략을 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들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